오늘 금요일 정기 집회가 있는 날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 학습진호조 직무대행과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저희가 있었을 때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5년의 투쟁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11시 반 전에 세팅이 다 돼서 정시에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먼저 연행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우병익 서비스연맹 동지가 오셔가지고 황창훈 직대도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아침 집회는,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오후에 오신 동지들이 전해주는 말은 너무 훌륭하게 치러졌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번에 우리 딱 11시 반에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또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1941차입니다. 재능투쟁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1941차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리하지 못했기에 앞으로도 계속 투쟁합니다. 동지들 힘찬 함성으로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중의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민중들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일동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힘찬 팔뚝티가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경례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굶지는 강대로 깃발만 넘겨 새 말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남다. 깨어나서 외치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환을 외치겠습니다. 예, 우리의 요구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투쟁, 승리한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투쟁, 승리한다. 재능투쟁, 승리한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예, 지난주, 이번 주죠. 아직 이 주가.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좀 파란만장했죠.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동지들이 보시다시피 종탑에 풀랑이 원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금 걸려있는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거를 갈아서
달았더니 또 하나가 찢어져서 지금 이제 떼놓은 상태인데요. 수리해서 곧 고쳐야 되는데, 또 사실 지금 천막 그 텐트도 폴대가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안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 상황이고, 또 사실 저희 조합원들도 몸 상태들이 다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사회를 보기로 했던 강경식 동지도 어저께 농성장에서 저는 다 큰 남자가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앓고 있어서 빨리 집에 가라고 들여보냈더니 오늘 이따 농성 시간에 맞춰서 나오겠다 연락이 와서 제가 급작스럽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1940일을 싸웠습니다. 저희가 늘상 며칠까지는 꼭 끝내자 이런 싸움들을 했었는데 어느덧 2000일이 다가와 갑니다. 60일이 지나면 이제 2000일이 되는 건데, 돌이켜보면 저희가 2월 6일 종탑농성을 들어가고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60일이 지금 60일이 넘었는데 순간 지나간 것 같아요. 많은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또 이렇게 순간 지나가면 또 2000일이 되는 것입니다. 날짜가 쌓이는 것은 자랑은 아니고 어떻게 투쟁을 해야 이 문제들을 승리로 마무리할 것인가 늘상 고민합니다. 어제는 회사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간사간 만남이 있었는데 교섭 날짜를 잡기는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나오는 이야기들은 학습지 노조와 교섭은 하지 않는다. 재능지부 당사자들 간에 교섭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학습지 노조이고, 그리고 학습지 노조는 분명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는 행정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말도 안 되는 당사자 간의 교섭을만 할 것이다. 재능 사람과만의 교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저희 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해서 우리가 기필코 승리의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는 동지들의 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는 말씀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용 본부장님 모시고 여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어제 2013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택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택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런 용역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본가들이 반발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소정 노동 시간의 문제와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냈는데, 현재 조건 속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 적용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도를 고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학금제, 그들은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제도를 수정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산학금을 올려버리면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구조적으로 고치면 택시 노동자들도 지나친 그 노동에 시달리다가 거리에서 과로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노동부 장관하고 얘기한 것이 투쟁사업장의 문제입니다. 서울의 쌍차, 재능, 국채 뭐 등등해서 많은 동지들이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노조 파괴를 위해서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가져가면서 파렴치한 짓거리를 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장기 투쟁 사업장들, 어떻게 새 정부가 고리를 끊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바탕에서 노사관계를 이룰 건지에 대한 문제를 노동부 장관이 소신 있게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그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아직 박근혜 정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동안 투쟁하는 동지들이 엄청난 탄압과 폭력과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투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한편으로는 탄압의 기운을 또다시 들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단호하게 이전 정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는 이 경제 민주화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부 장관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그러한 논의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투쟁사업장을 얘기하면 우리는 재능 노동자들의 투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에 장기 투쟁 사업장에 그리고 그 투쟁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과 탄압이 있었는지를 모두가 누누이 투쟁을 통해서 그 투쟁하는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두 동지가 정탑 위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교섭을 하면 뭔가 풀린 것처럼 회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뒤로는 흘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확인하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회사의 이 부도덕하고 비열한 그런 입장들을 확인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노가 치솟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프랜카드 걸고 언론으로 입장을 내지 말고 교섭에서 진정성 있게 자기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보따리를 풀어놔야 됩니다. 그 교섭이 학습지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교섭 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합숙시 노동자들이, 재능 노동자들이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교섭 상대를 얘기하고 절차를 얘기하고 그 무엇을 얘기하고 부차적인 문제가 마치 재능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짓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만드는 그 교섭 테이블에서 한 발 한 발 진전 있게 논의를 풀어가고 해결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금요일 1940일을 맞는 이 집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재능에 촉구합니다. 날짜를 하루하루 보내면서 서로가 대치하는 것은 재능이든 재능의 노동자든 다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 회사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힘차게 연대하고 결의하고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 받아 안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르려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어서 해내기를 기다리면 절대 안 할 것입니다.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투쟁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쟁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들을 해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저들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리고 우리 것들을 온전히 가져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사회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우리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내는 것들을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것밖에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 열심히 합시다.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예. 학습지도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 다 함께 은진동지 모시고 투쟁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자연대 다 함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은진입니다. 요즘 연일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요즘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일 겁니다.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연일 일간지를 도배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진주의료원 문제입니다. 공공병원을 없애겠다는 게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이야기입니다.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야 할 이유 중에 하나로 처음에는 공공병원이 적자를 계속 낳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병원이 적자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병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도민들의 세금을 써서 더 써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강성노조입니다. 진주의료원의 노동조합이 강성노조이기 때문에 그 강성노조가 병원을 다 말아먹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능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더 강성한 노동조합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이 땅에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강성노조라고 얘기하는 것에 반론을 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난 8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6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병원의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양보하면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강성노조라고 하는 말에 어이가 없어 합니다. 이렇게 사실 강성노조 소리 들을 만한 노동조합도 강성노조라는 말을 듣는 것도 어이없어 하는 우리도 충분히 싸워보지도 못했다 하는 노동자들도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또 재능지부처럼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더 많이 싸워서 더 강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학습지 노조를 사측이 그 교섭 때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측의 저런 입장조차도 저는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측이 지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학습지 노조를 인정하면서 저는 교섭에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된다는 그 교섭에서도 우리 재능지부 투쟁이 반드시 요구한 단협과 원직복직 모두 다 이뤄내서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회사와의 교섭에서도 당당히 승리해서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도 그리고 많은 동지들도 강성노조 논리에 대한 우리 철저한 반박들을 꼭 해내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노동자성 인정받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노조와 더 강력한 노조가 필요하다 하는 점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고 동지들과 함께 연대를 더 꾸준히 굳건히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발언 듣고 노래 부르고 또 마지막 순서로 종탑으로 연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공무원 노조 김민호 동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날씨가 따뜻한 건가요? 추운 건가요? 저는 출근할 때 이제 양복을 입고 갔는데 추워가지고 이렇게 두툼한 또 이렇게 파악한 패딩을 입었습니다. 동지들도 좀 옷이 좀 두툼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뭐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벚꽃이 또 멋있게 폈어요. 근데 추워요. 그래서 참 이게 봄이 왔는지 봄인지 뭐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할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남보 아시죠? 남보. 이 남보의 영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실과 가치 체계를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게릴라전은 진보의 전술입니까? 보수의 전술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게릴라전은 아무래도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서 쓰겠죠. 근데 남보라는 영화는 보수주의자들이 게릴라전이라는 진보의 아이템을 가지고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논쟁이 많이 있었던 베트남 전쟁의 부정적인 면을 잠재우고 게릴라전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차용해서 영화도 성공하고 베트남 전쟁의 반전 여론도 무마시킨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의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관통합니다. 박정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박정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독재자의 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연좌제를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나갑니다. 연좌제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영화 짓을 보셨나요? 사실은 영화 짓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총 맞아 죽는 겁니다. 매 맞아 죽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보수라는 한국 사회의 보수가 뭐냐? 여러분들 한국 사회의 보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진보입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반대가 다 보수인가요? 그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진보인가요? 우리 한번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1910년 8월 22일 날 남산의 일본 통감 누구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놈이 집무실 옆에서 사인을 합니다. 대한민국 통째로 일본한테,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때는 조선을 통째로 일본에 넘깁니다. 부동산 계약서 같이 씁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조선에 발표가 됩니다. 조선은 일본의 땅이라고. 그때 대한민국의 보수는 탄생합니다. 아니, 지금의 보수가 이제 그때 탄생을 하는데 그 1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그날 표창장과 훈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금의 보수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일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아 발전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해방된 공간은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좌파든 우파든 다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란 용어로 보수는 해방이 됐고 그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빨갱이라고 별로 쓰지 않습니다. 종북이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가 발전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윤리도 없고 도덕 가치도 없는 희한한 보수가 지금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더 놀랍게도 그들은 아까 남보 영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투쟁에서도 승리했지만 경제투쟁, 문화투쟁까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수가 다 장악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포기하고 보수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DJ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진보 정부라고 서슴없이 발언들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보 정부라고 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정부는 혁신이란 이름 하에 공공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민영화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한 동지가 말씀하신 진주 의료 문제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성장 발전이란 이름으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부자들의 감세를 했습니다. 2013년도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논리들이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제대로 멋대로 하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2013년도 우리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세계 노동사에 다양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관통하고 우리가 이겨낼 논리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동시대를 살았던 누구죠? 신자유주의 마녀 하잖아요. 결국에 사람은 죽어요. 그 다음에 정말 민중들의 해방을 아메리카에서, 남미 아메리카에서 차베스 그도 죽었어요. 하지만 민중들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민중의제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은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30명 채 남짓 모였습니다. 30명밖에 안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오다가 보니까 저기 어디 문화관광부 앞에서 경찰도 잔뜩 서 있더라고요. 또 우리 노동형제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노동형제들이 그 앞에 서 있고 경찰도 잔뜩 서서 문화관광부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대학문 오다 보니까 또 경찰도 잔뜩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 뒤에도 경찰들 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들은 팀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의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강호동 프로그램에 누구죠? 어몽길이 나와서 한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강호동이가 이제 물어봐요. 그 산을 정복했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어몽길이 한 말이 대단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산을 인간이 정복을 할 수 있느냐. 단지 나에게 잠시 빌려줘서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그 기쁨으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많은 철학이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해방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 동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치게 하고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2013년 4월 12일입니다. 봄이 왔지만 춥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그 추위를 이겨낸 꽃들이 활짝 개하고 있습니다. 민중이 해방되고 노동이 해방되는 것은 아무 논리도 없는 저 보수를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은 진보의 가치와 민중의 의제, 노동의 의제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안고 끌어안고 사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말이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사회자가 좀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이해해 주시고 말씀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배려해 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선곡을 했습니다. CD가 되는 걸로. 예, 연대투쟁가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의 깃발을 울려라 총진군이다. 어린 이 웃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린 패배를 모른다. 후회도 모른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종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도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오수영 동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구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예.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요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많이 까부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안 그랬었는데 많이 까불고 학교 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채원이가 감을 느꼈는지 가르쳐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제가 일릴까봐 또는 왜 받아쓰기를 30점 맞았는지 물어볼까봐 가르쳐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가 채훈이가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한테 칭찬하려고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채훈이 말이 그럼 내려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마지막에 끊으면서 열흘 있다가 내려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많이 속상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종탑에 올라왔던 그때 여기 우리가 왜 올라왔을까? 어떻게 올라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8월 28일 회사가 최종원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노동조합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받을 수 없었지만 우리 내부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조합원들도 이 투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좀 더 결의를 모아서 싸우자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게 지금 하는 것보다 하나 더 할게 결의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투쟁을 결의하고 그리고 함께 이 투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면 200, 300%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득히 갖고 있는 상처와 분노를 꾹꾹 억누르면서 하루하루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옆에 있는 미니 동지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쟁취하고 내려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 메이데이입니다. 그리고 종탑에 올라온 지 100일이 되는 날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2000일 되는 날은 6월 10일입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 저희가 날짜 투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교육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끓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여기 있는 동지들, 그리고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동지들, 그리고 아직은 우리 투쟁을 잘 모르는 시민들, 저희는 그 마음을 모아서 재능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투쟁 다시 기획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투쟁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영 동지나 미니 동지, 그리고 또 우리 유명자 동지도 다 눈물이 많아요. 워낙 왜 이렇게 눈물들이 많은지. 근데 제가 제일 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없고, 어찌됐든 집에 가면 한 일주일 반만 정도에 이렇게 집에 가거나 아니면 2주 정도에 한 번씩 집에 가는데, 새벽에 도착해도 조카들이 이제 쭉 나와서 이제 고모 왔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 한번 하고. 근데 작은 애가 그러죠. 고모네는 언제 끝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기룡이 끝났을 때, 기룡은 끝났는데 고모네는 언제 끝나요? 이렇게 했는데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고모네는 안 끝나 했더니 이제 저희 오빠가 하는 말, 재능교육은 안 끝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카들이 종탑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오빠 하는 말, 재능교육이 망해야 끝나. 너희 고모는 재능교육이 망해야 들어올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영이 아들내미가, 채훈이가 정말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해요. 지난번 페북에도 봤지만 엄마에게 맥주와 소주를 페북으로 계속 사진으로 날려준 거, 엄마 마음을 이렇게 읽고 있는 다 큰 아들을, 또 수영 동지는 또 엄마이기에 하나하나 받아쓰기 30점 맞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통화하는 아들에게 30점 맞은 걸 자꾸 체근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안 좋은데, 또 엄마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꼭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